안녕하십니까. 코람데어닷컴 편집장의 기사기획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원자력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2019년 11월 4일자로 JTBC 뉴스에 코람데어닷컴에 기고하고 코람데어닷컴에서 인터뷰했던 정범진 교수,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죠. 정범진 교수에 대한 비판 뉴스를 잠깐 보면 잠깐 보겠습니다. 제목이 원자력, 하느님이 예비해 놓으신 에너지라고 생각한다라고 돼 있고. 이게 원문 그대로입니까? 그렇습니다. 코람데어닷컴 인터넷 사이트와 내보낸 칼럼에 저희가 그대로 발췌를 한 거고요. 코람데어닷컴 이분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예, 개신교에서는 하나님, 예,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하죠. 궁극적으로 이분은 아마 개신교 쪽에 정범진 그렇습니다. 사이트도 교수를 종교 관련 사이트였습니다. 비판했습니다. 개신교 관련. 예. 손석희 원래 하나님이 소장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신 사명은 개신교를 제가 그대로 전해서 있는 부각시키네요. 겁니다. 예. 번성하라는 것이고 개신교에 과학자들이 대한 이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부정적인 하느님이 이미지를 숨겨주신 높이려고 지혜를 하는 듯한 하나씩 찾는 건데 이미지가 예. 있습니다. 예전엔 나무를 때우다가 또 석탄, 석유를 쓰다가 기후온난화라는 문제가 생기고 이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은 원자력이라는 막대한 에너지를 숨겨놓으셨다. 저 숨겨놓은 막대한 에너지를 예. 과학자들이 진리를 찾으면서 찾았다는 주장인 겁니다. 예. 예,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들의 비판의 골자는 무엇이냐면 과학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원자력을 찬성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어떤 과학적이고 정범진 교수의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주장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정범진 교수가 신앙인인데 개신교인인데 그가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면서 친원자력 발전소 정책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어찌 그가 제대로 된 사람이냐 뭐 이런 논리로 JTBC가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연이어서 많은 같은 유의 언론들이 정범진 교수를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범진 교수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교수님, 우리 코람데어닷컴의 기사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게 되어서 참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정범진 교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분이 정범진 교수님이거든요. 정범진 교수께서 후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것은 제 신앙의 고백이고 다시 해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학자적인 양심을 가지고 신앙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정범진 교수님과 코람데어닷컴이 인터뷰한 탈핵, 평화인가 지향인가 라는 타이틀로 지난 2018년에 올라왔었던 기사 다시 리뷰하면서 그렇게 정범진 교수를 단순히 그가 신앙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비판했던 그런 비논리적인 비판을 좀 지양하고 그가 정말로 논리적으로 어떤 주장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정범진 교수님은 이 비핵화가 무엇이냐라고 하는데 초점을 둡니다. 비핵화는 핵무기를 없애는 것이다. 예, 한반도 비핵화 그러면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어져야 되는 것이지 한반도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는 것과는 차이가 많다는 것이죠. 예. 원자력 발전과 원자력과 핵무기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JTBC 뉴스에서 그 기자가 이런 식으로 비판하더라고요. 핵무기와 원자력은 핵 반응 속도의 차이뿐이지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원자력 발전소를 찬성하는 정범진 교수를 핵무기 찬성자, 핵폭탄 찬성자로 왜곡해서 보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테러리스트에게 들려져 있는 칼, 무고한 시민의 목을 자르는 그 칼과 수술 집도의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들고 있는 칼이 같습니까? 그거 같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지성인이 아니죠. 어린아이도 하는 것이죠. 핵무기와 어떻게 원자력 발전소가 같습니까? 원자력 발전소는 전기를 생산해서 많은 사람에게 또 에너지를 공급하고 나라의 기업과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고, 핵무기는 말 그대로 폭파시켜서 없애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같습니까? 정말로 언론이 제대로 해야 됩니다. 언론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 정범진 교수가 만약에 그 나라 그 어느 모 당의 그 인사 영입의 후보로 올라가지 않았다면 이런 보도 했겠습니까? 정치적인 의도에 의해서 팩트, 객관적인 과학적 사실을 왜곡하는 거, 이거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범진 교수님은 이 탈원전 정책이 산업계 전반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의 결과는 전기값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는요, 1kg당 발전 단가가 원전은 50원이고요. 쭉 가다가 풍력 태양광 얼마예요? 태양광 250원입니다. 5525 5배 이상 비쌉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5배입니다. 전기값 많이 오릅니다. 원전 포기하면, 탈원전 정책 포기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기값 오르면 가정도 문제지만 산업 경쟁력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예. 전기값 상승은 곧 생산 원가 상승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제가 아는 장로님들이 경영하고 또 아는 분들이 경영하는 중소기업들이 최근에 다 베트남 이전, 또 동남아시아 이전을 고려하고 실행 단계에 들어갔더라고요.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한 탈원전 정책은 2천여 개에 달하는 원전 관련 중소기업군이 원자력 사업을 포기하게 만들어서 부품 공급망을 붕괴시킵니다. 오랫동안 키워온 산업의 축인 원전 산업이 무너집니다. 예. 반도체, 원전 이 두 가지 큰 대한민국의 산업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정범진 교수는 탈원전 정책은 경쟁력 세계 1위인 산업을 포기하는 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언론에서는요, 대한민국은 원전 산업 경쟁력 세계 1위가 아니다라고 보도하면서 대한민국은 원자력에 대한 원천 기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정범진 교수가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이 경쟁력 세계 1위라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래도 후발 국가 아닙니까? 원천 기술은 다 선진국들이 가지고 있죠. 그러나 대한민국은 뭐가 있냐면요, 원전 설계에 대한 기술이 있다는 겁니다. 원전 건설, 원전 설계에 대한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원전 건설, 원전 설계, 건설, 부품, 시운전, 운전, 교육 등 모든 인력을 고루 보유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전 경쟁력이 세계 1위라는 겁니다. 원천 기술은 부족하지만 원전을 건설하기 위한 모든 인력들을 고루 보유하고 있어서 낮은 단가로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세계 1위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원전 건설은 프랑스가 원전에 굉장히 높은 기술을 갖고 있는데요. 원천 기술도 갖고 있고요. 원전 건설은 프랑스 반값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경쟁력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왜곡해서 또 원천 기술 없는 원자력 산업이 무슨 경쟁력이 있냐, 뭐 포기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왜곡을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정범진 교수는 탈원전 정책은 현실적 환경 보호를 포기하는 정책이라고 얘기합니다. 환경 문제의 주요 요소는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죠. 예, 여러분 오늘도 이 한국의 대한민국의 이 초미세먼지 하늘, 미세먼지의 뿌연 하늘 아래서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숨쉬기 힘들고. 예.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는 이런
이산화탄소 미세먼지를 전혀 발생하지 않는 에너지원이라고 말합니다. 원자력 발전 없애면 석탄을 LNG로 바꾸면 된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지만 LNG로 바꾸면요. LNG 즉 메탄가스는 CO2보다 온실가스 효과가 20배 이상 난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문제는 더 심각해진답니다. 예, 눈에 보이는 시꺼먼 연기는 없을지라도 메탄가스 때문에 온실 효과 20배 이상 나고요. 미세먼지 훨씬 많아진다는 겁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환상을 깨라고 그런 말합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전기는요. 잠깐만 끊어지면 말 그대로 블랙아웃 되는 거죠. 잠깐만 끊어져도 전기는 다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가 아무리 많아도 끊어지면 낭패이기 때문에 태양광, 풍력 발전소 뒤에 항상 뭐가 대기하고 있어야 되느냐? 백업 발전소로 화력 발전소가 대기를 해야 한답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신재생에너지가 안 돌아갈 때를 대비해서 화력 발전소를 지어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태양광, 풍력 짓고 또 화력 또 지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2배, 3배로 드는 겁니다. 그리고 화력 발전소 돌리면 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염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환상, 이거 환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가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했던 것은요. 원전 사고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데 참 역설적이게도 전 세계에서 지금 원전 사고가 터진 미국, 러시아, 체르노빌, 일본, 후쿠시마 중 원전을 포기한 나라는 하나도 없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자연 다큐멘터리, 그 자연의 회복 능력에 대한 다큐멘터리 봤는데 그 다큐멘터리의 배경이 체르노빌이었습니다. 체르노빌에 지금 오랜 동안 사람들이 살지 아니하고 그 원전 폭발로 말미암은 방사능 때문에 다 사람들을 철수시키고 거기를 금지구역으로 접근 금지구역으로 만들어놨더니 거기에 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더라. 그러면서 체르노빌에 늑대떼가 나타났다. 늑대. 늑대는 뭡니까? 모든 그 지역의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 그러니까 다른 늑대 먹이가 되는 다른 동물들이 다 살아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일본 후쿠시마도 어떤 다큐멘터리에 보니까 후쿠시마도 이렇게 체르노빌과 같이 그런 회복의 징조가 보이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원전 사고 터진 나라들에서는요. 그런 것들을 참조하면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죠. 예. 좀 더 연구가 필요하고 정말로 우리가 원전을 포기해야 되느냐? 이거 정말로 나라의 명운을 걸고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원자력과 신앙이 양립할 수 있을까? 탈원전 정책을 옹호하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원전이 창조 원리 안 만든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예. 자연의 원자를 인위적으로 분리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그것을 사용하는 핵폐기물이라는 새로운 오염물질을 만들기 때문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이 핵폐기물 문제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핵폐기물만 문제입니까? 최근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태양광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태양광 패널, 그 폐기된 태양광 패널, 수명이 얼마 되지 않냐는 태양광 패널, 그거 어디다 갖다 폐기할 데가 없어서 지금 고민 아닙니까? 이 폐기물 문제가 어디에나 다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는 이런 태도는 기술적 진보 자체에 대한 반대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범진 교수는 원자력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존재해오던 것이고 일상생활에도 방사능이 존재한다. 핵반응도 존재한다. 햇빛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것도 태양 안에서 핵융합이 있기 때문이다. 지열도 결국 지구 내부의 방사성 동해원소 때문에 발생한다. 원자력 에너지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볼 때 이 언급에 무슨 문제 있습니까? 예. JTBC의 그 비판은 하나님 자체에 대한 부정이죠. 예. 하나님 자체에 대한 부정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원자력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손석희 사장 말대로
뭐라고 말할 수가 없네요. 그게 정답이죠. 예.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니까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서 우리 권봉도 장로님,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보안과장으로 국가 1급 비밀 출급했던 70년대 중반 핵연구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했었던 그 권봉도 장로님이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은 핵 연구를 수십 년 퇴보시킬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 상실로 원전 기술 자체가 사장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요. 그로부터 1년 후에 2019년 6월 24일자입니다. 2019년 6월 24일자 한국에너지 신문 그 칼럼에 원자력 발전 산업은 죽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원자력 발전 산업이 무너졌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반도체 조선 원전 3대 산업 가운데 하나인 원전 산업이 무너졌다. 50여 년을 공들여 쌓은 물거품이 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미 끝났습니다. 예, 벌써 1년이 지났기 때문에 1년 동안에 이 인력들이 다 유출됐고요. 기술 유출돼 버렸습니다.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보안카드 회수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예,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예. 원전 한 기를 건설하려면 토지 확보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10년 정도 최소한 걸리는데 그러고도 비용이 10조 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예정된 부지를 백지화하고 나면 또다시 부지를 확보하는 일은 얼마나 걸릴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1년 2년 쉬었지만 앞으로 10년이 지나야 지금 정책을 바로 바꿔도 앞으로 10년이 지나야 이 일이 회복이 되는데 경쟁력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 집권 세력의 기반은 과거 제야 반원전 세력이다. 예. 제야 시절 반원전을 외쳤다 하더라도 원전 산업을 재조명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집권자의 통치 자세가 아닐까. 예, 이걸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걸. 예. 집권자는 나라 전체를 바라보아야 되는데 예전 과거의 반전 세력에 기반했기 때문에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나라 전체의 통치자가 되지 못하는 것,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을 적폐청산처럼 감방에 가두는 일은 대단히 큰 실책이다. 산업은 적폐가 아니죠. 역사를 두렵게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원전 정책을 바꿔야 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대한민국 원전 정책, 이거 정말로 신앙인들도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선물들 정당하게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